선행보다 중요한 건 3단계 복습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선행보다 중요한 건 3단계 복습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선행 열풍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 시기에는 지나친 선행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3단계 복습법을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고 3단계 복습법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선행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례가 매스컴에 나와서 화제가 되다 보니 점점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선행의 유혹에 빠지는 보호자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초등 시기에는 선행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복습의 습관이 이후 중고등학교 때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고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10분 쉬는 시간 동안 바쁘게 보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복도에서 다른 반의 친한 친구와 만나기도 합니다. 일부 남자아이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운동장에 나가 공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쉬는 시간 동안 교실 본인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멍 때리며 지켜봅니다. 저는 초등 때부터 3단계 복습법을 익혀서 습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습은 쉬는 시간 10분 중 5분 복습입니다. 예를 들어 1교시 수학 시간 40분 동안 분수의 곱셈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5분 동안 방금 배운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보며 분수의 곱셈에 대해 복습합니다. 방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선생님께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 뒤 나머지 쉬는 시간 5분 동안에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음 시간 교과서를 꺼내서 준비합니다. 두 번째 복습은 하교 후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교과를 복습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지교과입니다. 주지교과의 교과서를 한 권 더 집에 준비해서 봐도 되고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내용을 익혀도 됩니다. 그날 배운 교과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습은 주말에 합니다. 주말 집에서 이번 주 배웠던 교과들의 종합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맞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지 다시 확인하며 기억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 후 5분 복습, 당일 복습, 주말 복습 등 3단계 복습법을 실천하면 기억이 오래 지속되고 꾸준히 복습하는 습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최고예요. 만약 초등에서 40분 수업을 할 때 교사가 100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중 얼마를 이해하며 받아들일까요? 물론 아이들의 수용 정도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대략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라면 70 정도를 이해할 것입니다. 교사가 100을 준다고 아이들이 전부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습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초등 때에는 복습하는 게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기말고사가 없고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평가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등에서의 단원평가는 굳이 복습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모든 교과의 중간, 기말고사를 봐야 합니다. 중학교 때에는 복습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교과가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중학생들이 시험기간 밤 늦게까지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그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시기 복습하는 습관을 갖춘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3단계 복습법은 초등보다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초등 자녀들에게 얘야, 너 오늘부터 3단계 복습법 실천해 보아라. 학교에서 쉬는 시간 5분 복습하고 집에 와서 또 복습하고 주말에도 복습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윽박지르듯 강요하지 마시고 자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금요일마다 하교할 때 주지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과서를 집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매 주말 아이의 교과서를 보며 이번 주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이 기억나는지 물었습니다.
주말 복습을 아이와 함께 제가 체크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복습 방법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3단계 복습법의 전제는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매 시간 장난치며 노는데 복습을 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서 수업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3분의 1이고 다른 3분의 1은 아예 장난을 치거나 창밖을 보고 산만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 낙서합니다. 저는 초등식이 학기 중에는 복습에 충실하고 선행이나 심화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습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반복하며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 유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는지에 대한 그래프로 한 번 학습한 것을 다시 학습한다면 망각 속도가 느려집니다. 심지어 복습이 중첩될수록 망각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는 양도 많아집니다. 마지막 3단계 집에서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최종 복습할 때에는 백지 복습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백지 복습법이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백지를 꺼내어 직접 써보는 방법입니다. 교사 임용이나 공무원 시험,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백지에 내가 직접 공부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리거나 써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정확히 알고 잘 모르는 부분은 어디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내용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백지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써보려고 하면 막막하여 쓰기 쉽지 않습니다. 백지에 쓰며 직접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 아이들은 사고의 구조화에 유리하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행을 쭉쭉 나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흐뭇하고 대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녀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선행이 아니라 3단계 복습을 통한 완벽한 이해입니다. 15초. 오늘은 선행보다 중요한 건 3단계 복습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3단계 복습법이란 수업 후 5분 복습, 당일 복습, 주말 복습 등 3단계 복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시기에는 선행보다 초등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복습 방법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초등 때부터 꾸준하게 복습하는 습관이 생긴 아이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